저는 32살 프리랜서 인터넷 기자 나노라고 합니다. 최근 제 남편 마사요 씨와 상의해서 꿈에 그리던 마이홈을 장만했습니다. 여기 사쿠라 방이야? 그럼. 역도 가깝고 조용하고 좋네. 여기로 하길 잘했어. 남편과 5살 딸 사쿠라와 셋이서 행복한 내 집 생활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하면 그건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너 이사는 잘 되어가니? 네, 아직 짐을 다 꺼내지는 않았지만 정리는 대충 다 끝났어요. 그렇구나. 역까지 걸어서 10분에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주차장까지 있댔지? 정말 우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게다가 주변에 마트도 많지? 근데 고기는 동쪽 마트에서 사고 생선은 서쪽, 채소는 남쪽 상점가에 있는 채소 가게가 신선하고 좋아. 어머님 되게 잘하시네요? 이 주변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둘러보고 왔거든. 네? 이웃 사람들한테 인사도 다 했고 이제는 뭐 내 집 앞마당이나 다를 거 없지. 응?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드는 채로 현관을 열자 놀러왔다. 내 예상이 맞았어. 시어머니인 이호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참견이 많은 분이라고 해야 할지 저희 집에 대해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경향이 있어 저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식 때도 드레스나 연출 등에 대해서 엄청 따지셨지만 그러면서 또 돈은 하나도 안 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시때때로 놀러오라는 둥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라는 둥 손주가 태어나니까 본인이 돌보겠다며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시고 정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시어머니와 함께 사셨던 시아버지도 상식적이고 신사적인 분으로 일부러 시어머니를 데리고 여행을 가시거나 하며 시어머니의 폭주를 막아주시곤 하셔서 적당한 거리감을 둘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축의금은 시아버지가 몰래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로움에 시달려 또다시 폭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순간 이 사달이 나버린 것이죠. 비상이야 비상! 왜 그래? 어머님이 찾아오셨어. 에? 아니 뭐야. 대충 어디 사는지 정도는 말했지만 매번 찾아오면 골치 아프니까 정확한 주소는 알려준 적 없는데? 근처 마트나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최근에 아들 부부가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특정해서 여기를 찾아내셨나봐. 와, 무슨 구글 검색 엔진보다 더 살벌하네.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집에 들이긴 했는데. 알겠어. 나도 오늘은 좀 일찍 돌아갈게. 엄마! 마사요 씨 왔니? 아빠 왔죠? 다녀왔습니다. 가 아니지 참. 엄마, 여긴 갑자기 왜 왔어? 어디 살고 있는지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잖니?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불쑥 오면 어떡해? 연락 정도는 해달라고 매번 말했잖아. 미리 말하고 오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 말해두건데 나노는 평소에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살아. 또 막 잔소리한 거 아니지? 너는 네 엄마를 무슨 성질 더러운 할머니 말하듯이 하니? 너무하지 사쿠나. 할머니가 놀아줬죠. 아이고 이뻐라 우리 강아지. 사랑한다. 사쿠라도 할머니 좋아. 괜찮았어? 이상할 정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묵묵히 사쿠라만 돌봐주시고. 뭐 그럼 다행이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슬슬 가야겠다. 에? 할머니 갈 거야? 너무 오래 있으면 엄마 아빠가 불편해한단다. 그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의 계략을 깨달은 우리 당했다. 계속 사쿠라 곁에 붙어 계셨는데 이러려고 그러셨던 거였어. 할머니 가지 마. 자고 가 할머니. 엄마 안 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이건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딸의 초롱초롱한 눈빛에 그만 항복.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괜찮으시면 주무시고 가셔요. 어머, 그래도 되겠니? 그렇게 말해준다면 또 자고 가야지 뭐. 아싸, 할머니 같이 목욕하자. 그래, 그러자꾸나. 그치 나노야? 네, 부탁드려요. 아, 진짜 머리 아프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일주일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쯤 돌아가실 생각일까? 엄마 대체 언제 돌아갈 건데? 집은 이제 충분히 봤을 거 아니야. 남편이 어머니를 공격해 이제 겨우 돌아가시려나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폭탄 발언에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 안 돌아갈 건데? 에?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못 돌아가는 거지. 왜? 왜냐면 집을 팔아버렸거든. 에? 나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이라니 그 집 말하는 거야? 팔았다니. 앞으로는 어디서 살 건데 그럼? 여기가 있잖니. 엄마 멋대로 정하려고 하지 마. 아까부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내가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불쌍하지도 않니? 그걸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최근 일주일 동안 내가 뭐 민폐라도 끼쳤니? 나누가 불편해하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거지. 엄마가 그런 태도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거 아니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언쟁에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나눠! 하지만 눈을 뜬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큰일이다. 우리 집 리썰 웨폰이 깨버렸어. 시어머니는 딸을 안아 올리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너도 할머니랑 매일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 할머니 같이 사는 거야? 그렇단다. 아니야. 아니야. 죄책감. 하지만 질 수는 없어. 할머니를 만나고 싶으면 놀러 가면 돼. 말했잖아. 이제 집 없다니까. 여기서 살려고 팔아버렸어. 할머니 이제 집 없죠? 그렇단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할머니는 밖에서 살아야 돼. 아빠 맨날 이렇게 말했잖아.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완패. 이렇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게 되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착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저는 프리랜서 인터넷 기자라서 기본적으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 쫓겨날 일이 없게 되자 바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언제쯤 일할 생각이니? 다른 집의 엄마들은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던데 매일 컴퓨터만 보고 놀고 있으면 어떡해? 부끄럽지도 않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터넷 기자라서 이게 일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웹사이트만 돌아다니면서 무슨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사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기사도 쓴다고요. 그딴 거 써봐야 돈도 못 받잖아. 아니요,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 기사는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게 돼 있잖아. 근데 무슨 돈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야? 나이 먹었다고 지금 나 놀리니? 무식함에도 정도가 있어야죠, 어머님. 광고 수입 등의 수익 구조를 설명하려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남의 등골이나 빼먹는 백수 같으니라고! 같은 폭언만 내뱉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생활비도 안 내고 집안일도 안 하고 가끔 심심할 때 손녀랑 놀아주는 게 다인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한 건지 정말 양심의 털이라도 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고는 해도 저도 잔소리만 듣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여러모로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주부상과 거리가 있어서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취재한 기사를 작성하는 일감을 얻어내 집을 비워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일을 미리 끝내두지 않으면 안 되기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이거대로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유치원 등교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또 대참사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항상 그래왔듯 딸을 데리러 갔더니 나누씨, 요새 스트레스 쌓인 거 있어? 우리가 얘기라도 좀 들어줄까?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어제 자기 시어머니가 오셨잖아. 그때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애가 보고 배울까봐 겁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살짝 주의를 줬는데
글쎄, 자기는 컴퓨터 쳐다보는 게 일이라면서 막 화를 내는 거 있지? 아니, 이런 걸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노 씨가 집에서 일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랑 동거 시작했다며?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다 싶어서. 제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 스트레스 좀 발산하고 올게요. 망할 할마씨가 진짜 그냥 내내 하면서 눈 감아주니까 선을 넘고 있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 현관을 열자 화재? 꺄!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거실로 뛰어가자 시어머니는 불타고 있는 냄비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냄비 뚜껑 닫으셔요. 야, 못해. 아휴, 뭘 바래. 저는 냄비 쪽으로 달려가 주변에 있던 뚜껑을 들고 불을 내뿜는 냄비를 틀어 막았습니다. 아무래도 튀김 요리를 하려다가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시어머니가 항상 즐겨 하시는 수도크랑 라디오,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어폰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불 쓰실 때는 계속 지켜봐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당부드리지 않았어요? 실은 며칠 전에도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 몰래 먹으려고 한 고급 레토르트 팩을 끓는 물에 넣은 채로 깜빡 잊어 물이 증발해 냄비가 까맣게 타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팠단 말이야. 점심 드셨잖아요. 네가 우기면서 양을 줄여서 그렇잖아. 구두쇠 같으니.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그냥. 뭐든 다 남 탓만 하냐고 진짜. 저는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고맙다 내 새끼. 할머니한테는 우리 사쿠라밖에 없어. 할머니 진짜로 무서웠어.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근데 할머니 그래도 잘못했죠요 라고 말해야 돼. 응?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니?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걸 또 한 거잖아. 잘못했으면 잘못했죠요 라고 해야 돼. 손녀의 묵직한 팩트 공격에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주방은 엄마가 치워야 되잖아. 딸은 불이 나서 그을음이 가득한 주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아빠가 그랬죠. 잘한다 우리 딸. 역시 마사요시 딸이야. 뭐 어머님 피도 4분의 1 정도 섞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이것저것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매우 내키지 않아 보였지만 제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약간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사쿠라가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사이다였는지 몰라. 미안해 정말. 역시 어머니는 그냥 혼자 사시게 하자. 다음날 그 얘기를 하기 위해 마사요시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끝마치고 사쿠라가 하원하면서 저와 같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합류해 셋이 함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자 뭐야? 내 컴퓨터 왜 이래? 그리고 제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희죽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컴퓨터 가지고 못 놀겠네. 사쿠라, 이제 엄마가 너랑 더 자주 놀아줄 거야. 좋겠다. 어제 손녀에게 한 방 먹은 것에 대한 복수인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딸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일부러 그랬어? 네 엄마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어서 우리 사쿠라가 많이 외로웠지? 그래서 할머니가 고장낸 거야. 할머니 바보야. 응? 바보? 생각지도 못한 딸의 반응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컴퓨터로 일한단 말이야. 소중한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만지면 안 되는 건 사쿠라도 알고 있죠. 근데 왜 망가뜨린 거야? 그니까 이건 사쿠라 너를 위해서. 난 그렇게 해달라고 안 했죠. 엄마 괴롭히는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미워?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일본 말이지. 미안한데 집에서 나가줘. 당연히 컴퓨터 변상금도 다 받아낼 거야. 집 없다고 말했지? 쇠박이라도 알아보던가. 자, 부동산 가자. 싫어. 내가 왜? 자식이 부모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돌봤어? 그건 이제 나한테는 형제가 있었으니까. 엄마 집이랑 할아버지네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시댁 부모 돌봐야 한다면서 멀리 사는 이모한테 떠넘겼었잖아. 그래놓고
정작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함께 살게 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다고 떼써서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버렸잖아. 내가 돌보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하실 줄 알았지 나는. 그 순간 스스로 내뱉은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엄마. 그게 아니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셨단 거지.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미안한데 내 식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 수는 없어. 마사요시, 엄마 말 좀 들어봐. 응? 결국 시어머니는 마사요시에게 쫓겨나듯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제 할머니 못 만나? 아니야.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어. 할머니 밉다고 말해버렸어. 다음에 잘못했죠요 할래. 그래. 딸의 따스함에 제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마사요시는 미리 얘기해둔 부동산에 가서 시어머니의 집을 계약하고 곧바로 시어머니의 짐을 그 집으로 옮겼습니다. 반성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사쿠라도 못 만나게 할 거야. 그러지 마. 손녀에게 밉다는 소리를 들은 게 꽤나 큰 충격이셨는지 그 후 시어머니는 집에 갑자기 불쑥 찾아오지 않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때까지 이렇게 지내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마 할머니가 보고 싶겠죠. 이 집에서 만나게 하는 건 저도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지만 영상통화라면 괜찮다고 전했더니 울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할머니 선물 고마워. 저번에 밉다고 말해서 미안해. 나 할머니 좋아. 사쿠라! 지금은 아직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있지만 시어머니도 밖에서 하는 취미를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듯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정말 힘들었지만 든든한 남편과 마음이 따뜻한 딸 덕분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